과열되는 거를 낮추는 정도이지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끌어내리지는 못한다는 게 팩트입니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슈는 바로 무엇이냐?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지냐? 제가 이 금리를 다룰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잘못 건들면 욕만 바가지 먹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금리와 집값은 상관관계가 없고요. 굳이 상관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면 대체로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도 올라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부터 부글부글 하는 게 느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헛소리라고 앉아있냐? 라고 분명히 들려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일단 진정하고 끝까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사실 이렇게 역대급으로 낮아본 적이 없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가 쫙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좀 경기를 회복하면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면서 기준금리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리가 올라가는 집값이 반대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위식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이제 방향성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막 높아지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매물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를 하려 했더니 그 전에 저금리일 때랑 고금리일 때랑 당연히 고금리일 때 매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값은 하락. 네,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론적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과에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웠을 내용인데 테일러 준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목표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 그리고 목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금리를 낮추게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해도 금리를 낮추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높아요. 혹은 경기가 과열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높이게 된다라는 결정 구조입니다. 물론 이 기준금리라는 게 이렇게 딱 수식적으로 갖다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각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 상관계수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어도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이 가장 핵심 축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금리가 왜 올라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올리려고 했었을 때는 그 올리는 시그널 자체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높다든가 경기가 호황이라든가 둘 중 하나일 때 금리를 높였다라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맨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금리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경기가 후퇴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보다 앞서서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기가 과열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높였다라는 그 원인을 배제하고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높인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경기가 과열이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그러면 부동산에 상승 압력을 주는 이슈인가요? 하락 압력을 주는 이슈인가요? 당연히 상승에 대한 이슈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화폐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실물 자산으로 가야겠네.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에셋 파킹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인과를 역전해 버린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집값은 하락하겠죠. 근데 이보다 앞서서 그 상승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값은 올라가고 과열되는 거를 낮추는 정도이지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끌어내리지는 못한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 막 써 있는 글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학문일 뿐이지 않냐. 실제랑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럴까봐 가져왔어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뭐라고 써 있나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 축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경제 성장률이 두 번째 핵심 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한국은행 설립 목적 자체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학문적이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한국은행이 저보다 더 훨씬 더 똑똑한 경제 전문가들이 다 여기 몰려 있는데 단순히 기준금리를 조율하는 변수 중에 부동산 가격이 껴있다 라고 하면 사실 요인은 될 수 있겠죠. 부동산 가격을 잡을 때까지 금리를 무한정 올려요. 인플레이션이니 경제성장률이니 그런 거 없고 무조건 부동산 가격 잡을 때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 집값이 잡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는 완전 무너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은 애초에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도 팩트 그래서 제가 팩트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통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좌측에 있는 통계는 소비자 물가와 기준금리의 관계예요. 보면 어떤가요? 대체로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기준금리도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때 금리도 낮아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즉 물가와 기준금리와의 동조화 현상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물가가 높아요. 그러면 집값이 그 전이든 후든 대체로 그래프를 보았었을 때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물가가 높으면 부동산 가격도 높아지죠. 왜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로서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자, 이거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같이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높아질 때 집값이 떨어진다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도 올라가는 그래프가 눈에 띄네요. 다시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막 그러다가 딱 최근 가니까 동조화가 깨졌죠.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금리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랑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꼭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아니 금리가 높아지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금리가 높아질 때 집값이 올라가지? 여러분들은 이미 이론적 베이스를 앞에서 다 들었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이 높다든가 경제가 좋다든가 이럴 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대한 상승장을 놓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무현 전 참여정부 시기 때를 보게 되면 금리가 쫙 높아져서 5%까지 높아졌었죠. 계속 금리는 높였었지만 부동산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집값이 잡힐까가 이전 결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1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었을 때도 막 6%, 8% 이런 이자율이 존재했었을 때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수익률도 8%라고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자로 어떻게 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더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이 금리에 대한 실질적인 내가 월 상황액보다 이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상승 시그널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통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는가?
팩트는 그렇지 않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리에 대한 이해와 실제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상승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단언하진 마시고요. 금리 올라가면 집값 거품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팩트는 어떤 것인지 제가 정리해 보았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 번씩 다뤄볼까 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면 제가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